안녕하십니까. 꿈을 열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중에 생기부 디자인 네, 특강에 대해서 유정걸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원래 이 하겠습니다. 생기부 디자인 특강은 이제 음일다 비교과 주말 비교과의 시그니처 활동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약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약 8개월에 걸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대장정입니다. 장기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이 된 것인데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 때 아직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적은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1, 2월 달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 중에 특강으로 진행이 되면 주말에 비교과 정규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음, 그런 혜택도 좀 있고 이제 중학교 막 진학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한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생기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2, 중3 학생들에게는 지금 입시 일정을 볼 땐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전 과목을 다 합친 것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생기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니 사실인데. 누구나 잘 모르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누구나 잘 압니까? 아니 생기부가, 예를 들어 뭐 고2나 고3 학생들이 혹은 뭐 좀 빠르게 준비하는 친구들 고1 학생들이 학기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생기부의 기재될 내용 가지고 사실 부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그 아이들조차도 학기 말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생기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이의 생기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성을 아는 거랑 관심은 조금 다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그리고 생기부에 대해서 처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 유정걸 원장님이신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생기부를 처음 오픈해 보는 시기가 혹시 언제라고 아시고 계신지 아니 한번 뭐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그 명약관한 일인데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지 않는 중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가 자신의 생기부를 단 한 차례도 어, 그 뭡니까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겠다는 아이들이 자소서를 쓸 때쯤 되면 그제서야 이제 생기부를 보는 거죠. 이때 정말 재밌는 일, 웃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기부에 내 생기부에 이렇게 쓰였어라는 걸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격적인 기록들을 그때 확인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부모가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 없어요.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센동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어,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까 사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대학 교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고3 때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이제 생기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대비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생기부죠. 생기부를 제가 미리 받고 약 20장 정도 되는 걸 미리 검토를 했는데 고3 때의 장체 활동이 고2 때 장체 활동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복붙한 거예요. 복부. 실제로 3학년들 1학기 때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뭐그 이런 것들이 봉사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이 별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공통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그냥 똑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낭패다 참. 날짜도 안 바뀌었던가? 날짜만 바꾼 거 이 아닙니까? 날짜만 바뀌어 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학생은 행특에
그 교직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이 그것이 옳고 아이가 정말로 교직 준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적힐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실 전혀 만약 고1 때 그 사실 알았더라면 고2 행특이나 고3 행특에 변경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자기소개서 쓸 때 면접을 대비할 때 그제서야 아는 것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조차 그러니 중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려는 아이들은 자소서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처음 보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용인 외대부고에 이공 트랙을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인데 과학의 세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도 본 네, 적 네,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되는. 자기 소설서를 써야 되는 그렇죠. 거죠. 소설서를 쓰고 네.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니까 합격의 확률은 지극히 낮아지는 경우를 그러니까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 민사고 진학을 하려는 아이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사고로 이제 진학을 결정한 게 3학년 때였고 2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과거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학과학 이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했었던 아이인데 그게 너무 학교에서 표가 났었는지 민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열어봤더니 수학과학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 기록이 민사고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기부 디자인 강의 첫 번째 1차 시속이 뭐냐면 내 생기부를 보는 거예요. 내 생기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데 일정한 기준을 주고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생기부를 형광펜 3개를 가지고 생기부에 기재되는 용어들 예를 들면 뭐 참여했다, 훌륭하게 참여했다, 주도적으로 했다, 뛰어났다, 탁월하다라는 평가의 요소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색깔펜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기부를 처음 만나게 되고 자기 신의 생기부를 평가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진로나 진화과 관련해서 어떤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생기부 디자인 특강의 최초의 목표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저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뭔지도 모르고 네, 생기부가 왜 네, 필요한지도 모르는 네. 아이들이 어디서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생기부가 중요하다, 생기부가 중요하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어떤 아이들은 조금 우리 흔히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애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렇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가르쳐 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려는 아이들도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사후 상황이거든요. 이미 생기부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거나 마지막 한 학기 때 기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기부에 기재될 만한 내용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학교에서 자기 활동 보고서, 자기 평가 보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 1년 한 학기 중에 있었던 학생들이 뭐 교과 세특과 관련된 것이든 장치와 관련된 것이든 행특과 관련된 것이든 자료를 선생님께 제출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자기 활동 보고서, 자기 평가 보고서를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 뭐 생기부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늘 학기 말만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바빠요. 세특 한 두 줄 쓰는데 세특 몇 줄 쓰는데 거의 그러면 쓰신 경우들도 있고 그것이 진로와 진학이라는 전체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기부 디자인 특강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전문 컨설턴트가 진로와 진학 관련돼서 생기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이들에게 줘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생기부는 과연 언제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생기부에 대한 인식을 언제부터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주시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쟁이 이미 이제 매우 치열한 경쟁. 우리 학교부 직접 박사님 직접 벌써 통계해서 우리 포스팅 곧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도 내내 미달이었던 학교 혹은 간신히 정원을 넘겼던 학교들이 10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미달을 넘어서고 그다음 경쟁률이 전부 2대 1로 넘어서는 그런 특정 학교의 특정 과들은 생겨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기부에 대한 관심은 중학교 진학하면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해외에서는요. 그러니까 입사 시험에도 우리가 보통 대입대 고교 생기부가 쓰이고 보통 생기부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는 중학생들 또 수시의 원서를 제시한 학생들에게 제출한 서류, 대학에 제출한 서류로만 작동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 초중고의 생기부 전반을 통해서 학생의 이력 전체, 개인의 이력 전체를 통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한다거나 혹은 입사 시험에도 작동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겠다 또는 일반고에 올라가서 좋은 생기부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중1 때부터 생기부가 무엇인지, 생기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 것인지, 그것이 내 진로과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서 기재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생기부의 시작은 중1 때부터다.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일반고 진학을 하더라도 일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렇죠.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남과 다른 생기부를 마련하려면 국영수 과학 공부 아니 예를 들어 수시학종은 교과와 비교과 역량 중에 교과가 기반이 되지만 비교과가 교과보다 부족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전혀 승부수를 볼 수 없는. 네 최근 뭐 수능 서울대 수능도 서울대 정시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이제 펼쳐질 게 명예 관할 일이 교과 전형에도 이제 비교과 서류가 쓰일 거거든요. 특히 세특은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영수 과학 공부를 하는 것만큼 정도의 생기부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교과 전형으로 뽑는 뭐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그럼요. 내에서도 네. 생기부를 반영을 하고 네. 있고, 그러면 생기부를 단순히 담당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세특으로만 해서는 승부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생기부를 디자인하고 그렇죠. 생기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지만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또 있다라는 하나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세특에 좋은 세특이 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 토론 발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특히 내 진로와 진학과 관련돼서 탐구보수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고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주제탐구 보고서 특강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만 길을 알면 굉장히 쉽거든요. 길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길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생기부를 저희가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디자인한다는 사실 알고 생기부를 바라보고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작년 생기부 디자인 특강했던 올해 중3 학생이죠. 저희가 생기부 디자인 특강하면 자기 생기부를 가지고 오고 자기 평가를 하고 난 뒤 제가 별도의 이제 평가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1학년 생기부, 2학년 생기부가 이 아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학년 생기부에는 상체 활동이나 행특이 매우 탁월한, 그러니까 인성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의사소통이 굉장히 탁월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음리 비교과 그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2학년 때 생기부 보니까 제가 볼 때 실실 웃었는데 세특이 특별히 강화된 거예요. 그리고 행특이라든가 자동봉진들의 조금 그 1학년 때에 비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탁월하지만 좀 부족함이 보여서 제가 물었거든요. 야, 너 너무 편하 임마. 너 우리 세특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너무 저기 행특이라 자동봉진에 대한 이 힘은 좀 덜 썼고 에너지 덜 썼고 세특이 발표 토론 뭐 보고서 관련해서 너 많이 일을 쓴 거 아니까 막 자기도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도성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음. 아이들은 생기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어떻게 디자인하는 줄 아니까 이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학년 때는 행특과 창체 쪽에 디자인하는 것들이 기재가 된 거고 2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 거의 고2, 고3 학생들의 최상위 수준, 극상위 수준의 세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생기부를 이해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 친구도 비교과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인데 저희가 의대를 가고 스카이를 갔던 아이들의 생기부를 보면 탁월하다라는 이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기부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기부 디자인 특강을 들었던 아이들은. 그래서 음. 아이들에게 먼저 그리고 엄마들에게 먼저 나중에 정말 마지막에 뭐 컨설팅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학년쯤 되거나 혹은 학기 말에 거액을 제시하시면서 본인들의 아이들의 생기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과거에 계셨거든요. 그걸 전 철저하게 이제 거부해 왔죠. 제가 아이를 모르니까. 이 생기부 디자인 특강은 아이를 아는 선생님이 아이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생기부를 디자인하는 어떤 과정 이걸 일러주는 것이니까요. 국영수 과학 공부에 비해 적은 에너지를 쓰고 국영수 과학 공부하는 것만큼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디에선가는 컨설팅을 받았거나 이 아이가 특출나다는 느낌은 들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사전에 미리 생기부를 네,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가 크신 것 네,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 각 과목별에 있는 생기부에 적혀 있는 자동봉진이라든지 행특이라든지 각 과목별 세특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 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 들거든요. 매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아직 뭐 저희 아들은 저학년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지만 예를 들자면 물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국영수 사고와 세특이 다 적힐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자동 봉제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로 진학 활동으로 우리가 탐구를 시작하고 심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압니다. 예. 아이들이 저절로 안다. 정말 핵심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저절로 안다. 그러면 부모님들에 대한 압박감도 부모님 줄어들 좀 수 있고, 편해지시죠? 그렇죠. 너무 네, 편해지실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 생기부 디자인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는 것 같고 어머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문만이 가지고 있는 생기부 디자인 특강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강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생기부 디자인 특강은 한두 달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겨울 방학이 뭐라고 할까요? 뭐 쇼케이스 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프리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이제 내년 3월 달 주말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이 될 거예요. 그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출발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보십시다. 뭐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나 면접을 입시 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이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저희가 금단원 교육에 썼던 학업 계획서를 더 구체화해서 쓰게 합니다. 근데 저희 금단원 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이 과정을 좀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되겠죠. 그럼 뭘 하냐면 합격 자소서 분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로 분야, 계열별로 학과별로 합격 자소서를 분석하고요. 면접 후기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 나타나는 대학의 면접 후기들 그리고 제가 특목고 자사하고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100건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먼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범 사례, 선례를 익히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 생기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 생기부는 이렇게
예를 들어 과목별로는 이런 활동을 했고 장치 활동을 이렇게 해서 행동이 어떻게 적겠다는 걸 알고 내생기부를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첫째는 합격 자소서와 면접 후기를 기반으로 내생기부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생기부 관련해서 교사들을 교육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서울 소재 20위권 대학, 아니, 서울 소재 대학의 합격생들의 생기부에 들어간 주요 평가 표현들,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에 들어간 주요 평가 표현들, 그리고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의 주요 평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형광펜 세 개로 내생기부를 갈라봐요. 그렇게 되면 내생기부의 한계 혹은 보완점들이 나타나잖아요. 여기까지가 아마 2월 달까지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생기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이제 채워넣을 것이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세팅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세팅이 가장 중요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그야말로 손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기출 텍스트를 활용한다, 학습 활동을 활용한다, 교수 지도안을 활용한다, 기사문을 활용한다, 관련 도서를 활용한다, 심화된 논문을 활용한다. 이게 세트 디자인. 이후에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을 학교 알림이와 연결시켜서 내 진로 진학과 연결시키는 방법. 행특을 직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워크넷과 연결시켜서 연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독서를 디자인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생기부의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를 가상에 써보는 활동까지 해서 생기부가 디자인되고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생기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활동 보고서, 자기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한 내용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면접 대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정이고요. 이 과정은 지금까지 혹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학원이나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생겨날 건데요. 저희는 이걸 뭐 수년 동안 해왔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잘 돼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학업 계획서 써보고 자신의 생기부 사본을 떼어보는 것, 기출 텍스트와 학습 활동을 통해서 교과 계획을 세워보는 것, 알림을 통해서 학교 알림을 통해서 장치 활동을 기획해 보는 것, 매우 의미 있을 겁니다. 저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저희 시크릿인데 너무 많은 걸 오픈해 주신 것 같아서 어머님들께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좋은 내용의 구성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생기부 디자인 특강을 통해서 미리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보지 않을 네,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입시를 경험해 본 아이들과 아마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셨을 것 같아요. 특목고 자사고를 떨어지더라도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입시에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굳이 그렇게 아이들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마음조림을 가지면서 할 필요가 없이 저희 이 생기부 디자인 특강 프로그램 내에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생기부 디자인 한 6개월 전에 하잖아요. 네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좋은 대학 가고 나면요 저도 컨설팅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이들이 기획하고 디자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제가 소름을 끼치고 소름이 돋고 박수 칠 만한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나와요. 이게 생기부 디자인 특강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선생님들이 전문 컨설턴트들이 어머님들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뭘 하는 방법을 그냥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기성품 같은 것들을 대중적인 기성품들을 사실은 컨설턴트들이 알려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웃겨요, 시들이. 선생님, 저도 나중에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들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게 저희 의문의 생기부 디자인 특강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 때 진행되는 생기부 디자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상세 안내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기회는 아주 큰 혜택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곳에서 좋은 강사진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지금 이제 시즌별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규 수업으로 안착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저희 이제 의문을 열다 생기부 디자인 특강에 대한 방송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생기부와 그리고 또 고입 대입에 관한 컨텐츠들이 마련되고 있으니 향후에 여러 가지 방송으로 찾아뵙는 것을 저희가 마지막 약속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좀 안내해 아, 주시죠. 시간 예, 예. 말씀이십니까? 네, 시간은 저희가 수요일 날, 음. 수요일 12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음, 진행이 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 한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컨설턴트의 시선을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의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